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IT 계열사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와 최신 뉴스들입니다. 네. 오늘이 2025년 12월 4일 목요일인데요. 바로 오늘, 이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28%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상한가에 거의 근접했죠. 네, 시장의 모든 시선을 그냥 다 빨아들였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현대차 그룹의 그냥 IT 지원 부서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 자료들을 보니까 그룹의 소프트웨어 두뇌라는 엄청난 별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회사의 진짜 정체는 뭔지,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 뒤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폭등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인지 혹은 좀 위험한 거품의 전조인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짚어보죠. 이름만 들어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 같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현대차 IT 담당이겠거니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업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넓네요. 맞아요. 흔히들 그냥 그룹 전산실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고요. 아, 옛날 이야기다.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의 사업은 크게 3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SI,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사업이에요. SI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IT 서비스죠.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하고 구축하거나 그룹사 전체가 쓰는 ERP 같은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역할이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ITO, IT 아웃소싱인데 이건 그렇게 구축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말하자면 관리자 역할입니다. 관리자. 네, 여기까지가 과거의 현대오토에버였다면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아, 세 번째. 네, 바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이죠.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면 혹시 내비게이션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내비게이션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율주행의 눈이 되어주는 정밀 지도,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바로 차량용 운영체제, OS인 모빌진 같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합니다. 아, OS. 자동차용 OS요? 네,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가 있듯이 자동차에도 그 두뇌 역할을 할 OS가 필요한데 그 두뇌를 바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지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가 폭등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여기에 있겠군요. 네, 겉으로 보이는 IT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니까 미래차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였다. 이런 반전이 숨어 있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2025년 예상 매출이 3조 7천억 원에 영업이익은 2,244억 원. 이야. 작년보다 각각 21%, 23%씩 성장한 수치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그런데 그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세 번째 기동, 그러니까 미래 사업 쪽에서 성장이 나오는 게 맞나요? 네, 자료들은 명확하게 그 점을 보여줍니다. 이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바로 차량용 소프트웨어랑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아, 두 가지. 네. 특히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에 모든 역량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제어되는 개념이에요. 가장 먼저 보여준 방식인데 현대차 그룹도 2026년부터 나오는 모든 신차에 이 기술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고요. 그 핵심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현대오토에버가 도맡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장축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를 짓고 있거든요. 네네. 이 공장은 사람이 아니라 AI하고 로봇이 생산을 주도하는 최첨단 지능형 공장인데 이 공장 전체를 지휘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제조 플랫폼을 현대오토에버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의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재무 상태도 부채 비율이 93%대로 아주 안정적이라서 이런 대규모 미래 사업에 투자할 차력도 충분하고요. 좋습니다.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실적도 탄탄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28% 폭등은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잖아요. 오늘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자료에 나온 그 폭등의 원인들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오늘 급등은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동력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함께 터지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동력. 첫 번째 동력은 미국에서 날아온 강력한 호재였습니다. 미국발 호재요? 네, 차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착 방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이걸 기치로 내걸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확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현대 오토에버의 직접적인 호재가 되는 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 스마트 팩토리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의 반짝 호재가 되는 걸 넘어서요. 지금 글로벌 제조업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흐름의 변화다. 네. 인건비 비싼 미국에 공장을 다시 짓는다는 건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가 유일한 해답이고 현대 오토웨버는 바로 그 해답을 파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시장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현대 오토웨버를 트럼프 수혜주의 대장으로 그냥 지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트럼프가 로봇 산업 키우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현장이 바로 미국에 짓는 현대차 공장이고 그 공장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 오토웨버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에 시장이 발견한 순간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와.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불길에 기름을 부은 두 번째 동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된 극적인 반전이었죠. 자료에 104 비상계엄이라는 좀 심상치 않은 키워드가 등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바로 전날 이 사건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시장이 그냥 얼어붙었던 거죠. 하지만 밤사이에 비상계엄이 극적으로 해제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V자로 급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떨어졌던 주가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에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시장 전체가 회복되는 강력한 V자 반등의 힘에 트럼프 수혜주라는 이 회사만의 개별적인 초대형 호재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겁니다. 야,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바로 그 증거고요. 상황이 정말 드라마틱했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이야기는 좋은데 하루에 28%나 오른 주식을 지금 따라 들어가도 되나 싶을 텐데요. 네. 잠깐만요. 자료를 보니까 평가 지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오늘 급등으로 33.96배까지 올라왔습니다. 33배요? 네. 동종 업계 평균이 13.79배인 걸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죠. PER이 33배가 넘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회사가 1년에 10,000원을 버는데 주식 가격은 33만 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동네 다른 가게들, 그러니까 업종 평균은 10,000원 벌면 13만 원 정도로 평가받는데 말이죠. 아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싶은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 가게 지금은 10,000원 벌지만 내년엔 5만 원, 내후년엔 10만 원 벌 거야 라고 엄청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미리 값을 매겨주는 겁니다. 아,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군요. 네. 자료들은 이걸 성장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SDV와 스마트 팩토리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장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참 좋지만 자칫하면 그냥 거품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한 신호 아닌가요? 자료에서는 이 고평가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위험 요인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제공된 수엇 분석 자료나 리스크 분석 리포트를 보면 가장 큰 약점으로 높은 그룹 의존도를 꼽고 있습니다. 그룹 의존도요? 네. 매출의 80%에서 많게는 94%까지가 현대차, 기아 같은 그룹 계열사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정적인 매출처라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을 확보했다는 건 분명 장점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나 투자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이 회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룹 바깥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얼마나 빨리 키우느냐가 장기적인 성장의 관건이 되겠죠. 그룹의 울타리가 때로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두 가지 정도 더 보입니다. 하나는 최근 미국 법인에서 발생했던 사이버 보안 위협, 그러니까 데이터 유출 문제입니다. 아, 보안 문제. 네, 앞으로 자동차가 데이터를 먹고 사는 거대한 전자기기가 될 텐데 이런 보안 문제는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죠.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경쟁입니다. 차량용 OS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은 테슬라는 물론이고 구글, 애플 같은 거대 IT 기업들까지 뛰어드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증명해야만 지금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하루 만에 28% 급등이라는 미스터리에서 시작해서 회사의 본질과 미래,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살펴봤는데요.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회사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룹의 IT 지원 부서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퇴 과정에 있다. 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2027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고요. 5조 원이요? 네, 오늘의 주가 급등은 여러 정치, 경제적 이벤트가 겹친 결과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SDV, 스마트 팩토리, 로봇이라는 아주 단단한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숨겨진 보석이 드디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단순한 IT 회사가 아니라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로봇 기술의 중심으로 빠르게 변신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은 그 변화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은 한결같이 높은 그룹 우전도를 분명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앞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엔진이나 디자인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고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시대가 온다면요. 언젠가 이 두뇌 역할을 하는 현대오토에버가 자동차를 조립하는 몸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보다 그룹 내에서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몸보다 두뇌가 더 비싸지는 순간 이 회사의 위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